전이성 간암이란 말은 말 그대로 간 속에는 원발성 간암이 없고 간 외적으로다, 예를 들어서 뭐 췌장이나 위장이나 아니면 뭐 대장이나 유방이나 이런 데서 발생된 종양이 간 속으로 전이를 해서 간에서 보여지는 종양, 이것이 바로 이제 전이성 간암이죠. 메타스타틱 리버 메스 또는 캔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이성 간암은 왜 그 간에서 이렇게 자주 보여지느냐, 간을 상대로 이렇게 전이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느냐 이렇게 하면요, 간은 그 악성 종양의 침입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연부 조직이고 덜러붙으면 금방 전이를 할 수 있는 좋은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다른 혈관 같은 경우는, 다른 장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키드니 하게 되면은 레날 아테리 이것밖에 안 가요. 그러나 리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스플린에서 들어가는 스플레너 포탈 시스템이 있습니다. 스플린에서 포탈 베인으로 들어가는 스플레너 포탈 시스템에 간 속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어요. 또 복부 대동맥이 있으면은 셀리악 트렁크에서 빠져나오는 셀리악 아테리가 메인 포탈 베인, 메인 그 헤파틱 아테리 돼갖고서 그 간 속으로 들어가는 헤파틱 간 동맥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두 가지의 큰 혈관이 간 속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혈행성 전이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혈행성 전이. 다른 곳은 하나의 혈관으로다가 서플라이가 되지만은 간은 크게 두 개의 큰 혈관이 서플라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혈행성 전이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상적으로다 뇌는 뇌의 브레인 튜머를 제외한 인체의 모든 악성 종양이 간 속으로 갈 수 있어요. 브레인 튜머를 제외한 모든 악성 종양이 간 속으로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간 속으로 전이를 잘 시키는 종양, 간 속으로 전이를 잘 시키는 종양을 우리가 순서별로 쭉 볼 것 같으면은 소화기암이 제일 흔합니다. 그리고 폐암 두 번째, 세 번째는 유방암, 네 번째는 흑색종,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갑상선, 전립선, 피부암, 이런 순서인데, 자, 간 속으로 가는 그 암이 대장암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위에서 볼 수 있는 위암이 그 다음에 많아요. 그 다음에 유방암이 많다는 거, 유방암이 간 속으로 잘 전이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폐암이 간 속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이것은 거의 시기가 지났다 하면 바로 간 속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전이성 여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전이성 간암. 자, 이 전이성 간암에 대한 환자의 증상은 그 세 가지로다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전이성 간암에 대한 환자의 증상.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무증상이에요. 무증상. 증상이 없습니다. 대신 어떤 증상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스토마 캔서가 있어요. 스토마 캔서가 있습니다. 리버로다가 전이가 됐어요. 리버에 전이된 종양에 대한 통증이나 어떤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스토마 캔서에 대한 증상은 있는 거예요. 속이 쓰리다는, 아프다는 등, 출혈이 있다는 등, 이런 증상을 가지고. 그래서 원발성 암에 대한 증상은 있대, 전이성 암에 대한 간의 그 종양에 대한 증상은 없는 상태, 이런 분류의 하나가 있고요. 그런 거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비특이적인 증상이에요. 비특이적. 예를 들어서 체중 감소. 물론 체중 감소가 되면은 인체 전반적으로 스캔을 해서 어떤 악성 종양을 갖다가 검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체중 감소가 있다고 해갖고 간 속에 전이성 종양이라고 금방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 체중 감소, 식욕 감퇴, 전신 쇠약,
또는 뭐 어떤 뭐 휘버가 있다, 취이 있다, 이런 상태는 일반적인 상태의 어떤 환자의 증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증상을 가지고 간 속의 종양이 전이됐다, 간내로 전이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특이적인 증상을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 간 속에 전이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간 속에 전이된 상태를 약간은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상태의 증상. 예를 들어서 황달하게 되면 이건 순전히 간과 관련된 그런 상태의 증상입니다. 그렇죠? 황달. 그 다음에 복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문맥압 항진증, 이런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복수 아니겠습니까? 간경화. 또 부종. 이것도 역시 간이 좋지 않아서 발생되는 상태입니다. 부종. 간종대. 예? 간종대. 손으로 만져지죠. 이런 사항들은 전부 다 뭐냐 하면 전이성 간암에서 볼 수 있는 사항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이가 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직접적인 소견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증상들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다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바로 초음파 소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이성 간암에 대한 울트라소노그래픽 파인딩. 자, USG 파인딩 하면은 이것은 반드시 꼭 알아둬야 될 사항이죠. 제 첫 번째, 전이성 간암인 경우는 간 경화와 동반이 된다, 동반이 안 된다. 동반이 안 된다. 간 경화하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정상적인 간 속에 발견되는 종양이라고 일단 못을 박아야 됩니다. 간 경화된 상태에서는 간이 딱딱하기 때문에 간 속으로 전이를 못해요. 그래서 전이성 간암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간에서만 전이성 간암이 보여요. 그러니까 간 경화는 동반되지 제외를 시킨다. 간 경화가 없는 상태에서 보이는 간내 종양이다 이거죠. 두 번째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중요한 내용. 유사한 크기, 뭐 비록 바리에이블, 상당히 크기가 들쑥날쑥한 다양한 크기도 있습니다만은 대개가 유사한 크기,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예요? 다발성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사한 크기로 다발성으로 가지고 나타나는 간내 종양. 어떤 상태에서? 간경화가 없는 정상적인 간에서. 이것은 두 개 이상이다. 뭐 여지없이 전이성 간암 금방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더라도.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종양 내 중심 액상 괴사예요. 중심부 액상 괴사. 간 속에 종양이 있으면 그 종양 내부에 어떤 종양이 있습니다. 종양이 있어요. 그 종양 내부에 종양이라도 이 변연부 쪽이 있고 중심부 쪽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변연부 쪽이 있고 중심부 쪽인데 중심부에 액상 괴사, 낭종처럼 보이는 괴사 부위가 보이는 거. 이것은 뭐 틀림없는 거예요. 이건 뭐 전이성 간암을 두고 하는 아주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양 내부에 다발성이면서 종양 내부에 액상 괴사를 가지고 나타났다. 이건 전이성 간암, 센트럴 시스틱 네크로시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거, 이제 밝기의 정도를 나타내는 네 번째, 밝기의 정도를 나타내는 종양의 에코입니다. 에코. 자, 제일 첫 번째, 고에코. 밝게 보여지는 에코로 보여지는 종양. 전이성 간암 중에서 밝게 보여지는 거. 이 밝게 보여지는 것은 대개 어디에서 오는 종양이 많으냐고 하면 위암이나 대장암 같이 소화기 계통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명으로 보여지는 에코는, 고명인 경우는 그 종양 내부에 머신, 그리고 섬유화, 그리고 고혈관성,
과혈관성 이런 경우에 상당히 밝게 보여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기왕에 초음파로 다 봐가지고 전이성 간암이다까지 이렇게 밝혀냈으면은 이것이 어디서 왔다. 어디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좀 더 정밀검사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그건 뭐 참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초음파로 다 전이성 간암을 발견했으면은 이것이 오리진이 어디서 왔는지, 오리진이 어디 있는지, 수토막에서 왔는지, 뭐 브레스트에서 왔는지, 키드니에서 왔는지, 콜론에서 왔는지 이걸 밝혀주면은 그만큼 더욱더 환자에 대해서 좀 더 정밀 검사가 빠르지 않겠느냐. 초음파가 할 수 있는 내용 중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에코로 보이느냐, 어두운 음영으로 보여지는 거, 어두운 음영으로 보여지는 것. 이것은 이런 경우는 저혈관성입니다. 혈관이 별로 풍부하지 못한 경우에 이렇게 저혈관성으로 보이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대개가 어디서 보일 수 있냐 하면 폐암, 자궁암, 그다음에 거기 뭡니까? 림프종, 흑색종, 림프종, 특히 림프종 같은 경우, 림프종. 오리진 말그넌트 림포마가 있습니다. 악성 림프종인 경우에는 물론 임파선으로도 많이 전이가 되지만은 간 속으로 전이를 잘해요. 그때는 저음영 에코. 저음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정상적인 간 조직보다도 더 어둡게 나타나는 에코를 나타내는 종양입니다. 그런 종양이에요.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낭종성으로 보이는 게 낭종성으로 보이는 에코. 자, 이런 경우는 대개가 난소암, 그 다음에 편평상피암, 이 스퀘어모스 셀 카시노마, 이것도 상당히 그 조직이 예후가 좋지 않은 그런 셀이에요. 스퀘어모스. 그런데 어쨌든 낭종성으로 보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중심부 액상괴사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괴사가 빠르다는 거예요. 괴사가 되고, 원래 정상적인 종양이 어떤 솔리드한 그런 충실성 종괴였었는데, 중심부 액상괴사가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액상괴사되면은 다 괴사되고 나면 피막만 남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이고 있어요? 하나의 낭종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요. 그러면 낭종하고 전이성 간암하고 우리가 또 감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까지 아주 그냥 피막만 달랑 남을 정도만큼 완전히 낭종화되지는 않고 두툼한 상태의 벽을 남겨두고 내부가 액상괴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종양 내부에 석회화가 보이는 경우, 종양 내부에 석회화가 결성됐다. 이것은 소화기 계통입니다. 특히 대장 1등, 대장 2등, 위장, 3등 췌장에 이런 식으로다가 종양 내부에 석회화가 있으면 포스텔의 섀도우가 보이겠죠. 이와 같이 종양 내부에 석회화가 있으면서 섀도우가 보이는 경우는 특히 대장암인 경우가 제일 많고, 두 번째는 위암인 경우, 세 번째는 췌장암인 경우에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볼 수 있는 사항은 포탈 베인에 스롬보시스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거 또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다가 볼 수 있는 사항이 직경 1cm 이하는 고에코 또는 벌사의 사인이다. 뭐 참조삼아 알아두시고요. 호발 부위는 좌우엽을 가리지 않고 양측 여러 부에서 다 발생이 된다. 그렇게 보시고, 발생되는 모양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발생되는 모양입니다. 발생되는 모양은 아까 말씀드린 벌스, 라운드형인 경우, 라운드형은 아까 말씀드린 벌스아이 사인이나 아니면 타겟 사인, 이런 형태를 관찰해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고 하면 클루스터 타입인 경우는 여러 개의 종양이 울퉁불퉁 이렇게 막 무정형 형태로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간 속에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종양이 아니고 각각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서로 여러 개의 종양이 같이
하나의 종양처럼 보이는 겁니다. 각각 따로따로 있으면서 이렇게 무종양 형태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 이건 거의 이제 붙어 있다시피 하죠. 그 다음에 밀집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밀집형, 콩글루메레이트형이라고 있어요. 밀집형이라는 것은 간 속에 어떠한 부위에 밀집돼서 나타나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밀집돼서 나타나는 경우. 그래서 이 밀집돼서 나타나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벌스아이 사인이나 타겟 사인처럼 이렇게 두꺼운 띠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가늘은 검은 띠로 나타나는 할로 사인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삭갈리기 마치 맞아요. 그래서 이런 곳은 밀집형인 경우에는 잘 관찰해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간경화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간경화. 네?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태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석회화인 경우 이런 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전이성 간암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